새벽 5시 수진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작은 반찬 가게 주방에서 그녀는 단무지를 썰고 멸치볶음을 만들어요. 손님들이 좋아하는 메뉴를 하나씩 준비하다 보면 어느새 오전 9시가 됩니다. 가게 문을 열고 단골 손님들을 맞이하는 건 평소와 같지만 오늘은 마음이 무겁습니다. 오후 2시 수지는 서둘러 가게 문을 닫았어요. 트럭 뒷칸에는 이미 200포기의 배추가 빼곡히 실려 있습니다. 20kg짜리 고춧가루 2포대, 젓갈 5통, 무 1망까지 짐을 가득 채웠죠. 시댁으로 가는 30분 동안 수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올해도 또 시작이네. 작게 중얼거린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숨이 섞여 있어요. 시댁 마당에 도착하자 시어머니 박순자가 대문 앞에 서 있습니다. 72세의 그녀는 여전히 꼿꼿한 자세로 며느리를 맞이했어요. 배추가 작은 것 같은데? 올해는 배추값이 싸다며? 인사도 없이 배추부터 살피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수지는 씁쓸하게 웃습니다. 어머니, 시장에서 제일 좋은 걸로 골랐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대답하자 시어머니는 고개만 끄덕일 뿐입니다. 트럭에서 배추를 내리는 동안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단체 카톡방에는 큰 시누이 민정의 메시지가 떠 있습니다. 올해도 김치 50포기씩 나눠 가지는 거 맞죠? 곧이어 둘째 은정의 메시지가 올라옵니다. 저는 깍두기랑 총각김치도 필요해요. 진공포장 부탁드려요. 막내 혜정도 조심스럽게 한마디 거들었어요. 저는 30포기만 받을게요. 하지만 민정이 바로 답장을 보냅니다. 우리 셋이서 공평하게 50포기씩 나눠야 맞지. 수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배추를 나릅니다. 무거운 배추 한 포기가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아요. 뒷마당에 배추를 모두 내려놓자 허리가 욱신거립니다. 2년 전부터 시작된 디스크 통증이 다시 찾아왔죠. 그때 남편 재혁이 회사에서 전화를 걸어왔어요. 여보, 어머니 말씀 잘 듣고 올해도 누나들한테 잘 나눠줘야 해. 수지는 대답 대신 전화를 끊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 2명이 품앗이로 김장을 도우러 마당으로 들어섭니다. 하지만 그들은 평상에 앉자마자 수다를 시작했어요. 결국 배추를 씻고 절이는 일은 수진 혼자 해야 했습니다. 저녁 6시 수지는 절인 배추를 큰 통에 담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20년째 반복되는 이 고된 작업이 내일도 모레도 계속될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아침 6시 수지는 시댁 부엌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밤새 절여진 배추를 하나씩 씻어내는 작업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어요. 찬물에 손을 담글 때마다 손목이 저려오고 11월의 새벽 공기는 뼛속까지 차갑습니다. 시어머니는 마당 평상에 앉아 지시만 할 뿐이에요. 배추속까지 잘 씻어야 해. 대충 하면 안 돼. 품앗이 온 동네 아주머니들도 평상에 둘러앉아 마을 이야기를 나눕니다. 누구네 며느리가 어떻고 누구네 손자가 대학에 붙었다는 소식들이죠. 수지는 묵묵히 배추를 씻고 물기를 털어냅니다. 정오가 가까워지자 시누이 3명이 하나둘 시댁으로 모여들었어요. 민정은 명품 핸드백을 들고, 은정은 회사 서류 가방을 메고, 혜정은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은 채 나타났습니다. 수진아, 우리 왔어. 점심은 뭐야? 은정이 반갑게 인사하는 척하며 부엌을 기웃거려요. 수지는 이미 준비해둔 된장찌개와 제육볶음, 각종 반찬을 식탁에 차렸습니다. 12인분의 식사를 준비하느라 아침부터 부엌을 오갔던 거예요. 식사 시간, 시누이들은 각자의 이야기로 식탁을 채웁니다. 우리 시댁에서는 김치를 다 사 먹어. 요즘 누가 김치를 담가? 민정이 자랑스럽게 말하자 시어머니가 흐뭇하게 웃어요. 그래도 친정 김치가 최고지. 맛이 다르잖아. 은정이 김치 한 점을 집어먹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수진 씨, 내년부터는 백김치도 좀 담가줘요. 우리 애들이 백김치를 좋아하거든요. 수지는 대답 없이 국그릇만 바라봅니다. 혜정이 조심스럽게 한마디 거들었어요. 백김치 좋지.
나도 백김치 먹고 싶다. 재혁은 누나들 사이에서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칩니다. 그래, 백김치도 괜찮겠네. 여보, 내년에는 백김치도 해봐.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까지 끝내자 오후 2시가 되었어요. 본격적인 양념 작업이 시작될 시간이지만 민정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나는 애들 학원 픽업 시간이라 먼저 갈게. 은정도 바로 뒤를 이었어요. 회사에서 긴급 연락이 와서 나도 가봐야겠어. 혜정은 이마를 짚으며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나 갑자기 머리가 아파. 먼저 들어가도 될까? 순식간에 시누이 3명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양념 버무리기라는 가장 고된 작업을 앞두고 수지는 다시 혼자가 되었어요. 고춧가루와 젓갈, 다진 마늘과 생강을 섞는 일은 팔에 힘이 필요한 노동입니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계속 간섭했어요. 양념이 싱거운 것 같은데? 소금을 더 넣어봐. 저녁 8시 수지는 마지막 배추를 항아리에 담으며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지르고 손목은 부어올라 젓가락조차 쥐기 힘들 지경이에요.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침대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온몸의 근육이 굳어버린 것처럼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몰려옵니다. 특히 허리와 어깨, 손목은 마치 바늘로 찌르는 듯한 고통이 느껴져요. 반찬 가게 문을 열어야 하는 시간이지만 수지는 휴대폰을 들어 휴무 안내문을 올렸습니다. 곧바로 단골 손님들의 항해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오늘 반찬 받기로 했는데 어떡해요? 전화를 받을 기력도 없어 수지는 휴대폰을 무음으로 돌려놓았습니다. 아침 8시 출근 준비를 하던 재혁이 아내를 흔들어 깨웠어요. 여보, 오늘 김치 150포기 누나들한테 나눠줘야 해. 각 집으로 배달 부탁해. 수진이 몸을 일으키지 못하자 재혁은 짜증 섞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프면 약 먹고 좀 쉬다가 해. 그래도 오늘은 꼭 해야 돼.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남편은 출근해 버렸어요. 수지는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진통제 2알을 입에 넣었습니다. 정오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수진아, 김치 언제 나눠줄 거야? 빨리 안 나눠주면 다 익어버려. 수지는 대답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전화를 끊었습니다. 억지로 몸을 일으켜 옷을 갈아입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운전대를 잡은 손목이 저리고 브레이크를 밟을 때마다 허리가 욱신거렸습니다. 시댁에 도착하자 새 시누이가 이미 와 있었어요. 거실 한쪽에는 각자 가져갈 김치통이 준비되어 있고 그들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수진이 들어서자 민정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왔어? 우리 김치 확인 좀 해볼게. 민정은 자신의 김치통을 열어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거 포기가 너무 작은 것 같은데? 몇 개 더 주면 안 돼? 은정도 자기 김치를 확인하며 불만을 터뜨렸어요. 깍두기 양이 너무 적어. 우리 집은 5식구인데 이걸로 어떻게 먹어? 혜정도 조심스럽게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나도 조금만 더 받으면 안 될까?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정확하게 50포기씩 나눴어요. 하나도 빠짐없이요. 그때 시어머니가 거실로 나오며 며느리를 나무랐습니다. 며느리가 왜 이렇게 인색하게 구는 거야? 조금 더 주면 어때? 순간 수진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20년 동안 참고 또 참았던 무언가가 터져 나오려는 걸 느낍니다. 수진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걸어갔어요. 냉장고에서 큰 비닐봉지 3개를 꺼내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봉지 안에는 담그지 않은 절인 배추만 들어있었어요. 수지는 각 시누이 앞에 배추 봉지를 하나씩 던져 놓았습니다. 올해부터는 각자 알아서 담그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함이 묻어났어요. 거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크게 뜨고 며느리를 바라보다가 소리를 질렀어요. 이게 지금 무슨 짓이야? 며느리가 미쳤어? 민정이 벌떡 일어서며 수진을 노려봅니다. 당장 사과해. 이게 어른들한테 할 행동이야?
은정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버릇없는 것 좀 봐. 20년 동안 이렇게 키워놨더니 이제 본색을 드러내네. 혜정은 당황한 표정으로 언니들과 어머니만 번갈아 쳐다볼 뿐입니다. 수지는 떨리는 다리로 거실 한가운데 서서 입을 열었어요. 저는 20년 동안 혼자 김장을 해왔어요.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감사 인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손가락으로 며느리를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은혜를 베풀었으면 보답을 바라면 안 되는 거야. 수지는 고개를 저으며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허리 디스크가 있어요.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밤마다 손이 저려서 잠을 못 잡니다. 그런데 가족 중 누구도 제 건강을 물어본 적이 없어요. 민정이 비웃듯 말했어요. 그게 며느리 도리 아니야? 우리 엄마는 평생 그렇게 사셨어. 수진이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니도 시댁에서 이렇게 사셨나요? 그래서 저한테도 똑같이 하시는 건가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수지는 현관문을 향해 걸어가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집 김치만 담그겠습니다. 시누이분들은 각자 알아서 해결하세요. 쿵,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남겨진 시댁 식구들은 서로의 얼굴만 멍하니 쳐다봅니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재혁아, 당장 집에 와. 내 마누라가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놨어. 회사에 있던 재혁은 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에 황급히 회의실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연신 전화를 걸었지만 수지는 받지 않았어요. 민정은 자리에 주저앉아 절인 배추가 든 봉지를 멍하니 바라봅니다. 은정은 화가 난 표정으로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나는 이런 모욕을 참을 수 없어. 집에 가야겠어. 혜정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언니들을 따라 나갔습니다. 시댁 마당을 나서는 그녀의 마음속에는 묘한 감정이 일렁였어요. 동네 아주머니 한 명이 대문 앞을 지나가다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녀는 부녀의 단톡방에 급히 메시지를 올렸어요. 저녁 무렵 동네 전체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재혁은 퇴근길에 아내가 아닌 친정으로 차를 몰았어요. 집에 도착한 수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후회보다 홀가분함이 더 많이 섞여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정은 자신의 SNS를 열어 장문의 글을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가족의 의미를 잃어가는 시대였어요. 글에는 20년간 시댁에서 김치를 무료로 담가준 것이 얼마나 큰 혜택인지 요즘 며느리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민정의 친구들 중 몇몇이 공감한다는 댓글을 달았어요. 요즘 며느리들은 정말 버릇이 없어요. 하지만 예상 밖의 댓글들도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20년을 혼자 시켰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김치 200포기를 혼자 담그라고요? 그게 사람이 할 짓인가요? 수진의 친구 영희는 이 글을 캡처해 지역 맘카페에 올렸어요. 제목은 이런 시댁, 어떻게 생각하세요? 였습니다. 맘카페는 순식간에 뜨거운 논쟁의 장이 되었어요. 며느리들의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매년 김장 혼자 하는데 너무 공감돼요. 시누이들은 뭐하고 어머님은 왜 안 도와주시나요? 이 며느리분 정말 용감하세요. 저도 용기 내고 싶어요. 오후가 되자 동네 부녀회에서도 이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70대 할머니들은 며느리의 도리를 강조하며 수진을 비판했어요. 요즘 젊은 것들은 고생을 몰라. 우리 때는 더 힘들었어. 하지만 40대 며느리들은 수진을 옹호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며느리도 사람인데 혼자 200포기를 어떻게 담가요? 재혁은 회사 휴게실에서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다 이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부장이 그의 어깨를 톡톡 쳤습니다. 자네, 부인 편 좀 들어줘. 요즘 세상에 그런 시댁이 어디 있나? 은정은 직장 상사에게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했어요. 저희 올케가 갑자기 김치를 안 담가준대요. 말이 돼요?
상사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습니다. 김대리, 솔직히 자네가 이기적인 거 아닌가? 20년 동안 공짜로 받아먹고 은정은 충격을 받아 할 말을 잃었어요. 시어머니 박순자는 시장을 가다가 수진의 반찬 가게 앞을 지나쳤습니다. 단골 손님 2명이 가게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사장님이 얼마나 고생했을까. 20년 동안 혼자 김장을 했다니. 나 같아도 참다 폭발했을 거야.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황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저녁 무렵 재혁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수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재혁이 조심스럽게 아내 옆에 앉았어요.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수지는 남편을 돌아보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할 이야기 없어요. 저는 제 결심을 바꿀 생각 없어요. 재혁은 한숨을 내쉬며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재혁은 매일 밤 아내와 대화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벽에 부딪혔어요. 이날 저녁 그는 용기를 내어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20년 동안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겠어. 수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이제 알았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나요? 저는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요. 재혁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어머니랑 누나들한테 이야기해 볼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득할게. 수지는 처음으로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약속할 수 있어요? 이번에도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니죠? 재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막내 혜정이 수진의 반찬 가게를 찾아왔어요. 그녀는 문을 열고 들어서며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언니,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수진은 냉정한 표정으로 혜정을 바라봤어요. 혜정이 의자에 앉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은 저도 늘 미안했어요. 언니들이 너무 심하다는 걸 알았어요. 수지는 대꾸 없이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혜정이 눈물을 글썽이며 고백을 이어갔어요. 저도 친정에 얹혀 살면서 늘 눈치를 봐요. 그래서 언니들한테 맞서지 못했어요. 수진이 처음으로 혜정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같이 참으라는 거예요? 혜정은 고개를 저으며 손을 내저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제 김치는 제가 담글게요. 며칠 후 시어머니의 오랜 친구 김할머니가 박순자를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김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순자야, 너 50년 전 기억나니? 시댁에서 김장하던 날 말이야. 박순자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김할머니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너도 시어머니한테 혼자 김장 200포기를 담그라고 했잖아. 넌 울면서 나한테 전화했어. 박순자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김할머니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그때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언젠가 며느리를 얻으면 절대 이렇게 안 하겠다고 했잖아. 박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김할머니가 떠난 후 박순자는 혼자 방에 앉아 있었어요. 50년 전 자신의 모습이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의 구박에 눈물을 흘리던 25살의 자신이 보였어요.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시어머니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박순자는 오랜만에 눈물을 흘렸어요. 같은 시각 민정의 집에서는 가족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고등학생 딸이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엄마, 고모 할머니한테 사과 안 하실 거예요? 저도 엄마 보고 배울 것 같은데요. 민정은 딸의 말에 충격을 받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2주가 지난 어느 날 오후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시어머니라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진아, 시간 되면 집에 한번 들를 수 있겠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웠어요. 다음 날 수진은 시댁 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누르자
시어머니가 직접 문을 열어줬어요. 거실에는 박순자 혼자만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자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어요. 내가 너한테 할 이야기가 있어. 박순자는 50년 전 자신의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25살에 시집와서 혼자 김장 200포기를 담그던 이야기, 시어머니의 구박에 몰래 울었던 이야기, 언젠가 며느리를 얻으면 절대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이야기를요. 그런데 어느새 나도 우리 시어머니를 닮아가고 있었어.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진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며느리에게 똑같은 고통을 주려던 건 아니었는데 난 그렇게 하고 있었구나. 박순자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앞으로는 김장을 강요하지 않을게. 수진은 시어머니의 손을 꽉 쥐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흘 후 시누이 3명이 함께 수진의 반찬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민정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수진 씨,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은정도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직장 상사한테 한 소리 들었어. 내가 이기적이었다는 거 인정해. 혜정은 수진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언니, 나도 공범이었어. 그동안 아무 말도 안 했으니까. 민정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수진 앞에 놓았습니다. 20년 동안 김장 품삯이야. 적지만 받아줘. 수진은 봉투를 밀어내며 고개를 저었어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서로 존중했으면 좋겠어요. 은정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김치 사 먹거나 우리가 직접 담글게. 저녁 무렵 재혁이 집에 돌아왔어요. 그는 아내에게 한 장의 명함을 건넸습니다. 여보, 내년 김장할 때는 도우미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자. 비용은 내가 낼게. 수지는 명함을 받아들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재혁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내가 제대로 할게. 수지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이 이렇게 말해주니까 힘이 나요. 그날 밤 수지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다음해 11월 김장철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수지는 자신의 반찬 가게 주방에서 여유롭게 김장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올해는 자신의 가정과 가게용 100포기만 준비했습니다. 남편 재혁이 도우미 아르바이트생 2명을 데리고 왔어요. 여보, 올해는 편하게 해. 수지는 고마운 마음에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같은 시각 시댁에서는 박순자가 동네 김장업체에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50포기만 주문하려고 하는데요. 전화를 끊은 시어머니는 딸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후가 되자 시누이 3명이 시댁으로 모여들었어요. 민정은 유튜브 김장 영상을 보며 열심히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고춧가루는 얼마나 넣어야 해요? 은정은 남편과 함께 앞치마를 두르고 나타났어요. 우리 집 김치는 우리가 담가야죠. 혜정도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양념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작년에 혼자 20포기 담가봤어. 생각보다 할만하더라. 시어머니는 딸들과 함께 김장을 하며 옛날 이야기를 꺼냈어요. 너희들 아니? 엄마도 너희 할머니한테 혼자 김장 200포기 담그라고 했었어. 민정이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진짜요? 그럼 엄마도 우리 올케처럼 힘들었겠네요. 박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그래서 수진이가 더 미안했어. 내가 겪은 고통을 그대로 물려줬으니까. 은정이 양념을 버무리다 말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 이거 진짜 힘드네. 올케가 20년 동안 이걸 혼자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아. 저녁 무렵 수진과 재혁도 자신들의 김장을 마쳤어요. 재혁이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올해는 캠핑용 김치도 좀 담가볼까? 수진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친구 영희가 김치통을 들고 찾아왔어요. 수진아, 내가 김장 좀 도와줄게. 영희는 앞치마를 두르며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너 1년 전 일 알아?
동네에서 전설이 됐어. 배추 던진 며느리. 수지는 웃음을 터뜨리며 영희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저녁 7시 시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수진아, 저녁 먹으러 올래? 우리 김장도 끝났어. 수진과 재혁은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거실 식탁에는 온 가족이 둘러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직접 담근 김치를 수진 앞에 내밀었습니다. 수진아, 맛 좀 봐줘. 수진이 김치를 한 입 베어 물고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어머니, 맛있어요. 민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3시간 동안 양념 버무렸어. 팔 빠지는 줄 알았다니까. 은정도 자신의 손목을 주무르며 거들었어요. 이제 알겠어. 올케가 왜 그랬는지. 혜정은 조용히 수진에게 사과했습니다. 언니, 1년 전에 용기 내줘서 고마워.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의 얼굴에는 편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은 따뜻한 저녁이었어요.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시작인 것 같아. 재혁이 아내의 어깨를 감싸며 속삭였어요. 당신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